정치톡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는 추미애가 아들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해서 직접 군대에 전화했다는 사실,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그 문건이 확인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실에서 어제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해석하기를 추 장관 부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 문건에는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지원반장이 앞으로는 미안할 필요 없이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미애가 직접 전화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또 이 지원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지금 이 서 씨에 대해서는 이 당시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모든 군 관계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지금 서 씨가 2017년에 3번의 휴가를 연달아 갖게 되죠. 23일 동안. 그 23일 동안 연달아 갖는 휴가 중에 2번은 병가였고 1번은 개인 휴가였는데, 이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 추미애가 민원을 했고, 병가 연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단서 등이 서류가 첨부가 됐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또 군대로 복귀하지 않고 추가 휴가를 더 연장해서 썼다. 그 과정에서는 또 보좌관이 민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추미애 당시 대표가 당연히 군대에 전화를 했겠고, 이 지원반장은 상부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원반장은 이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앞으로는 부모님이 전화하게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지금. 이 문건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군 양주병원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내용도 담겼는데요. 그 군의관은 서 씨의 상태에 대해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 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 동안 병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외래 치료를 원했다. 또 별로 병이 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추미애의 아들 서 씨는 추미애 이야기에 따르면 무릎이 아파서 군대에도 안 가도 될 정도였고 지금도 무릎이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사태로 집에서 울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현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축구 구단의 인턴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월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인턴에. 지난 2월이면 이미 서 씨가 이 검찰에 고발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 씨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미애 건에 대해서 요즘 와서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섰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이 더 가관입니다. 우상호 의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서 이런 청탁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투사는 이런 청탁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 간부를 지낸 민주당 집권 여당의 간부를 지낸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카투샤 현역 예비역적 성명을 내고 당연히 반발을 하죠.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니까요. 또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은 군 미필자가 많아서 군 내부 사정을 모르고 이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군 미필자는 민주당 의원은 3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12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3배가 더 많았던 겁니다. 지금 화난 국민의 가슴에 기름에 불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추미애를 비호하는 건지 뭐 추미애를 더 죽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 국민들의 화를 더 돋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스스로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거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자기가 전화를 하고 자기가 민원을 넣은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아들 서씨는 물론 추미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자, 검찰의 조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 다음 또 하나요.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력, 여론 조작 의혹 부분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죄송하다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가 뭐 엄중히 경고를 드린다라고 했죠. 이게 엄중히 경고를 드리고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엄중히 경고하고 윤영찬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오랫동안 정치권에 나돌던 이 언론 장악 또는 여론 조작, 이미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던 여론 조작건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윤영찬이 보좌관에게 보낸 그 문자 중에 다른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너무한다 뭐 그럴 수 있고요. 문제는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윤영찬이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 국회에 왔을 때나 얼마나 카카오를 쉽게 불러 제꼈으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말에 실제 카카오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윤영찬은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죠. 지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세죠. 포털 정책을 주무르는 사람입니다. 포털 입장에서는 갑 중에 갑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는 김경수의 닉네임입니다. 바둑이의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영찬이 그 정보원이 아니었겠느냐, 네이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서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야당에서는 윤영찬의 의원직 사퇴, 그 다음 국정조사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과하고 뭐 엄중하게 뭐 입조심하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드루킹부터 시작되는 이 현 여권의 여론 조작 실태가 또 언론 장악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신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건요.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용 씨가 이 윤영찬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핵심을 찌른 이야기인데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다. 포털에 인공지능이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포털의 입장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은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얘기였죠.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하는 그 뉴스의 경중 가치 포털에 그 부분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정말 가치 중립적이라면 윤영찬이
카카오를 부하 직원 부르듯이 무슨 하청업체 부르듯이 부를 리가 없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이 이번에 뿌리 뽑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재발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가 군대에 직접 전화를 했다. 윤영찬이 여론 조작을 과거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 두 가지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법무부 장관, 앞으로도 여론 조작에 서슴없이 나서게 될 윤영찬, 정치통 마칩니다.